네, 안녕하십니까. 수학 강사 문지현입니다. 자, 오늘은요, 이번 영상을 통해서 선생님이 25학년도 수능 수학을 위해서 수업을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이고, 선생님의 수업 스타일은 어떤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는 OT 영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을 통해서 선생님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가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설명 전에 선생님 소개부터 좀 할게요. 선생님은 메가스터디 러셀이라는 학원에 공채로 지금 들어와 있고요. 출강을 하는 학원은 중계하고 분당 두 지점입니다. 중계하고 분당 지금 현재로서는 출강하고 있지만 예전에 이제 대치동 경력도 있고요. 여기네요. 대치동 경력도 있고 학교 경력도 있고요. 인강 경력도 있고 다양한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개는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고요. 자, 일단 선생님은 선생님 수업은 이래요. 선생님 수업은 뭐 무슨 요일 언제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말씀드리는 것보다 우리가 이제 25학년도 수능을 대비를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수학을 공부해야 될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면서 거기에 보태서 선생님하고 수업했던 수강생들이 어떤 식으로 노력을 했었고 그걸 위해서 선생님이 어떻게 같이 노력을 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소개를 해드려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에 좀 편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여러분들한테 좀 강조를 해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특히 이제 최근에 수능 트렌드 때문에 이런 얘기가 좀 많이 나오는데 선생님이 이제 수능은요 기출이 필요 없는 거 아닌가요? 이제는 엔제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신유형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요. 이런 류의 이야기를 학생들도 그렇고 뭐 커뮤니티 상에서도 이런 얘기가 많이 오고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0% 틀린 말은 아닌데요. 그렇다고 맞는 말도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요즘 수능은 특히 이제 24학년도 수능을 이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시험지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평가원이 그동안 물어보던 문제들은 계속 물어보고 있어요. 계속 지금까지 기출에서 물어보고 있던 그 골자는 계속해서 공통적으로 물어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태도도 굉장히 비슷하게 갖고 가고요. 근데 다만 그 문제를 싸고 있는 첫 포장지가 뭐지? 내가 어디부터 출발을 해야 되지? 내지는 내가 좀 익숙한 포장지여서 잘 뜯다가 잠깐 보니까 내가 나왔어야 되는 선물이 아니라 뭔가 색다른 이벤트가 들어가 있는 듯한 느낌.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내가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되지? 약간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이 생길 수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골자는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N수인 학생들은 더더욱 작년에 기출을 봤으니까 올해는 이제 기출보다 N제부터 출발을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수능이 끝나고 나서 바로 수능 공부를 하신 게 아니라면 어느 정도의 공백이 있었다면 다시 한번 기출을 돌리고 시작을 하셔야 맞아요. 어느 정도 기출을 돌려서 평가원이 항상 물어보던 방식들에 대한 뭔가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익숙해지신 다음에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가 주어졌을 때 어떻게 행동 영역을 갖고 가야 될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상태에서 엔제를 보시는 거지 처음부터 엔제 보신다고 하셔서 도움이 될 거는 없습니다. 정말 극상위권의 학생의 경우는 제외하고요. 그래서 절대로 엔제부터 공부하지 않기, 무조건 기출부터 공부를 합니다. 한 학생을 좀 예를 들어 보도록 할게요. 상위권 학생이었어요. 처음 저랑 만났을 때 고1 학생이었었고요. 그 당시 이 학생이 4등급이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성인이 되고 나서 선생님이랑 술 한잔을 하며 그때 이제 고백을 하더라고요. 선생님, 저는 사실 제가 처음 올 때 선생님한테 4등급이라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5등급이었어요. 너무 쪽팔려서 4등급이라고 했어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은 4등급인 학생이었는데 이 친구의 경우는 성적이 이제 오르는 것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확 오르고 유지되는 학생이 있는가 한 반면에 찔끔찔끔씩 오르는 학생이 있잖아요. 이 친구가 좀 약간 악바리 같은 성격에 좀 찔끔 이렇게 성적이 오르는 학생이어서 하락 없이 계속 상승 한 학생이에요. 그래서 23학년도였죠. 22학년도였죠. 22학년도 수능을 보고 이화여대에 합격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23학년도 수능을 다시 한번 대비를 하죠. 고대에 대한 꿈을 버리지 못하고 다시 이제 공부를 하게 돼서 다시 저를 찾아오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악바리처럼 공부를 정말 많이 하는 학생이 다시 돌아오고 나서는 시간적으로도 여유가 없으니 엔제부터 푸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잖아요. 절대 아닙니다. 이 학생은 부족한 개념부터 다시 봤어요.
선생님 저는 항상 얘기해요. 선생님 저는 도형이 너무 약해요. 도형이 너무 약해서 도형 기본 개념부터 다시 공부하고 기출문제 다시 한번 풀어보고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 친구는 뭔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사실 했어요. 왜냐면 이 친구도 알고 있는 거죠. 기초가 잘 닦여 있어야 심화도 갈 수 있다는 걸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부족한 개념 반복적으로 연습하시고 기출 분석부터 시작하십니다. 절대 엔제부터 시작하시는 거 아니고요. 대신에 이제 좀 어느 정도 레벨이 되어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엔제를 시작하는 시점이 다른 친구보다 빠를 수는 있죠. 그럴 수는 있으나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엔제부터 보지 마세요.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학생 고대 붙었습니다. 네. 첫 번째 강조드리고 싶은 말씀이고요. 자, 두 번째로는 올바른 기출 분석, 문제 접근에 대한 행동 영역 정리.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한테 너 기출 풀어봤니? 라고 얘기하면 기출 분석 돼 있어요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기출 분석이 어떻게 돼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상담을 해보다 보면 어떤 유형의 학생들이 나오냐면 정말 그냥 풀어본 거예요. 기출 문제를 정말 그냥 풀어만 본 거죠. 풀어보고 맞았어. 또 나왔어. 풀어봤어. 틀렸어. 그래서 해설지를 보고 이 다음 이렇게 푸는 거구나. 오케이, 맞았어. 다음번에 그 기출을 주었을 때 선생님이 저 이 문제 기억나요. 이거 보조선 이렇게 그어서 푸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외워진 거죠, 문제가. 이게 기출 분석이라고 생각하시는 학생들이 굉장히 큰 오산입니다. 아시죠? 이것이 기출 분석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은 문제를 푸실 때 단계별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여기는 이제 어떤 학생이 올려놓은 연습장인데요. 이제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 친구가 이제 틀린 거죠. 내가 뭘 놓치었는지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합니다. 내가 뭐 숫자를 잘못 봤다든지 아니면 뭘 잘못 생각을 했다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놓친 부분을 먼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풀이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생님 보조선 긋는 거잖아요. 보조선 왜 긋는데? 이걸 모르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왜 내가 그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그 필연성을 문제에서 파악을 하셔야 돼요. 이걸 읽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나는 이런 필연성을 파악이 되고 나서 문제를 풀 때 이런 식의 문제를 만나면 일단 문제를 풀어서 답을 내는 것까지는 둘째 일이고 내가 문제의 시작을 어떻게 출발을 해서 어디까지는 정리가 되어야 하는지 행동 영역을 정리를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계산까지 요즘은 수능이 여러분 계산이 엄청 복잡한 거 아시죠? 계산 연습까지 다 마무리를 하셔서 답을 내시는 겁니다. 이 과정을 확실하게 하셔야지 그냥 문제를 풀어서 맞춘다라는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걸 기출 분석이라고 하진 않거든요. 자, 세 번째는 일관된 풀이 과정입니다. 중위권 학생들 중에서 착각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학생들이 있는데요. 어떤 경우냐면 선생님 저는요 제가 공부한 거 치고는 4점짜리를 많이 맞추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뽕이 팍 올라와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생각보다. 중위권 학생들 중에. 그래서 오히려 3점짜리에선 틀리고요. 3점짜리에선 틀리고 솔직히 3점짜리 틀린 것도 실수가 아닌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사실 몰라요. 근데 선생님이 이거는 궤변을 막 늘어나요. 모르는데요. 사실 모르는 건 아니에요. 뭐 이상한 소리를 막 합니다. 그 4점짜리를 맞췄죠? 좀 신기하잖아요. 4점짜리 중에 또 오답률이 높은 문제를 맞추는 경우도 종종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부릅니다. 저도 너무 궁금하니까요. 이걸 어떻게 맞추게 됐니? 해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는 걸 쭉 들어보면 결론은 하나예요. 그냥 어떻게 저렇게 풀다 보니까 나온 거예요. 문제풀이가 중구난방입니다. 그리고 이 학생은 또 다른 비슷한 문제를 주면 지금 방금 푼 것과 또 다른 방법으로 풀어내요. 정확한 답을 내서 3번이 답이 아니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답을 냈는데 다 선지에 답이 없는데 비슷한 걸로 답을 냈더니 맞았어요. 그게 자기 실력인 줄 안다는 거죠. 그건 정말 잘못된 거죠. 일단 여러분들 특히 중위권에서 뽕 차이는 학생들 본인이 풀고 있는 풀이가 일관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일관되어 있지 않은 풀이를 계속 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수능 때 굉장히 큰 코 다칠 위험이 큽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럼 이제 이런 일관된 풀이 과정을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선생님 같은 경우는요, 예전에 B 학생이 있었거든요. 최근입니다. 중위권 학생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중위권인 거는요, 단순하게 심화가 안 돼서가 아니에요. 개념을 알긴 아는데 개념에 빈틈이 있다고요. 분명히. 나는 개념을 다 알아 라고 생각하겠지만 생각보다 개념에 빈틈이 많아요.
그래서 그 빈틈이 있고 아까 말씀드렸죠? 왜 그렇게 풀었는데 라고 하면 그 문제 풀이 과정이 명확하지 않은 이런 학생들. 이런 학생은요, 뭘 해줘야 되냐면 계속 반복적으로 개념을 물어보는 수밖에 없어요. 이 반복적인 개념 확인이라는 거는 정말 물리적으로 앉혀놓고 계속해서 뭐야? 뭔데?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워크북을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이제 유도를 하는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계속 그렇게 잡아줘야 되고, 두 번째로는 문제풀이를 하는 과정 속에서 왜 그렇게 되는데? 라고 자꾸 물어줘야 돼요. 쌤은 수업 시간에 되게 물론 클리닉도 물론입니다만 수업 시간에 학생들과 소통을 되게 많이 하면서 수업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수업하다가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니? 이 삼각형은 무슨 삼각형인 것 같니? 그러면 이등변 삼각형이. 아, 그래. 그럼 두 변의 길이가 같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이러면 뭔가 그렇게 생겨서요. 이런 류의 대답 정말 많이 하는 거 아시죠? 뭔가 직각일 것 같아서요. 이런 대답들 있잖아요. 이런 거는 수업 시간에든 아니면 클리닉이든 아니면 워크북을 통해서든 어떤 경로든지 이거는 해소를 시키려는 선생님이 계속 노력을 하는 부분이에요. 왜? 왜 그렇게 되는데? 자, 잘 봐봐. 처음 시작할 때 풀이가 이래라고 주입하는 건 아닙니다만 문제에서 이런 조건이 주어질 때는 필연적으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 납득하지? 납득해서 갔을 때 여기에서 이제 난 무슨 생각을 해야 돼? 이런 식으로 계속 잡아주면서 가야 돼요. 그리고 사실 이런 학생들은 이렇게 계속 옆에서 잔소리 해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효과가 있더라고요. 선생님 학생 중에서도 올해 학생 중에서도 머리는 굉장히 괜찮은 것 같은데 좀 비상한 것 같은데 문제풀이가 막 휘뚜루마뚜루 막 그래도 답은 어찌저찌 막 나오니까. 그래서 항상 이 친구는 수업과 수업 사이 쉬는 시간에 그렇게 질문이 많아요. 왜냐하면 제가 한 풀이랑 다르기 때문에. 나는 너랑 풀이를 완전 다르게 풀어서 나는 뭔가 이럴 것 같아서 이렇게 풀어도 답이 나왔는데 이거 맞아? 이런 류의 질문을 정말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류의 질문도 한 번, 두 번이지 계속 반복이 되면 잔소리가 됩니다. 왜요? 잘못된 방향이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가 막판에 이제 파이널 때 모의고사를 계속 매주 치르잖아요. 그때 이제 본인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를 인지를 하는 순간부터 성적이 좀 오르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중위권 학생들 확실하게 이 부분 잡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은요. 중위권이나 중하위권, 하위권 학생들까지 이 얘기를 정말 너무 하고 싶어요. 너무너무 하고 싶어요. 수학에 자신감이 없는 학생은 도루마무입니다. 부족함을 느껴서 자꾸 앞으로 돌아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지수, 로그, 지수로그, 로그 함수, 지수로그 함수 막 신나게 가면 삼각함수 막 가다가 수열이 나와요. 그럼 이제 상담을 합니다. 이거 정말 너무 많은 경험이에요. 저 선생님한테 너무 많은 경험이 쌓여서 지금 드리는 말씀인데 수혈증 들어가면서 다시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제가 지금 보니까요. 뒤에를 나가면서 앞에 좀 휘발린 것 같은데 다시 개념부터 봐야 되지 않을까요? 학생들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 일단 오케이 합니다. 그치, 그럴 수 있지. 그러면 이제 뭘 할 건데, 그러면 자기만의 다시 이제 수업은 수업대로 나가면서 자기만의 커리를 짜요. 이제 무슨 선생님이 인강을 본다든지 아니면 무슨 문제집을 산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 처음부터 비장한 각오로 다시 시작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케이. 그럼 이제 이 친구는 물론 이제 수혈을 나가고 막 계속 진도를 나가겠지만 사실 이 친구한테 이건 중요한 게 아닌 거잖아요. 사실은 마음속에서 이 순위로 밀려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제 생각해 보세요. 수혈은 살짝 나가리예요. 그럼 다시 지수로고부터 출발합니다. 신나죠. 왜냐면 아는 거니까. 지금까지 했었으니까. 이제 잘 될 것 같아. 이러다가 다시 수혈에 오면요. 커리가 또 하나 생겨요. 정말 이런 학생들 많아요. 근데 이제 자기도 양심이 있으니까 인강을 또 보겠다는 말은 못하고 이제 얇은 문제집 같은 걸 이제 들이대면서 이거 한 번 더 풀까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수혈은 언제 공부할 거고 선택 과목은 언제 공부하실 건데요. 항상 선생님이 이런 류의 상담이 들어올 때마다 학생들한테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 그 시기에 해야 될 일이 따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개념을 완성을 해야 되는 시기에는 개념을 완성을 하시고 문제풀이가 시작되는 시점에서는 문제풀이를 하시고 엔제 심화 파이널 들어갈 때 그때 해야 될 일이 따로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계속 커리가 밀리기 시작하면요.
처음 한 번 정도는 불안하면 그럴 수 있어요. 내지는 그 학생 말대로 정말 개념이 안 잡혀 있는 상태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계속 오다 보면요. 밀리고 밀려서 나중에 수능 때 거의 직전에 자포자기예요. 이런 학생 중에 정말 이런 식으로 수투 적분 파트가 계속 밀려가지고 수능 2주 전에 적분 완성하는 학생도 본 적 있어요. 정말로. 이런 일은 더 이상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최근에 만났던 학생 중에서는 막판에 이제 들어온 학생이었어요. 파이널 때 거의 한 달 남긴 상태에서 이제 보통 그 시기에는 신규로 잘 친구들이 안 들어오는데 여러 가지 수업을 많이 듣다 왔더만요. 누구쌤 수업을 듣다가 너무 어려워서 누구쌤 수업을 듣다가 수업은 조금 자기가 따라가기 버거운 것 같아서 기출문제를 혼자 풀어보려고 했고 기출문제를 혼자 풀어보려고 하다 보니 너무 벅차서 다시 현강 어떤 쌤 수업을 들었는데 그 쌤 수업이 뭐 그렇게 막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들었는데 파이널이라 그런 자기한테 좀 어려웠다. 그래서 선생님 수업을 어떻게 하도 듣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를 하다가 이제 그러면 너는 지금 들어왔지만 지금 이 시기에 너는 그래도 이걸 해야 되고 뭐가 안 돼 있으니까 이걸 해야 되고 이걸 해야 돼 라고 하니까 갑자기 좀 고민을 해야 되겠는데요. 막 이런 류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선생님한테는 이 친구가 수업을 더 이상 듣고 안 듣고는 더 이상 중요한 얘기가 아니었어요.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친구한테 언제까지 그렇게 도망 다닐 거니? 라는 말을 했어요. 지금까지 계속 솔직히 도망만 다닌 거잖아요. 수학에 자신감이 없는 학생들이 전형적으로 이래요. 도망을 너무 다녀요. 잘 개념이랑 쭉 따라오다가 파이널 때 매주 모의고사를 치를 때 뜨는 본인의 점수가 너무 스트레스가 받아서 선생님 저는 막바지에 개념 정리를 다시 해야 되겠어요. 다시 도루마무 한 학생도 있어요. 이거 여러분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그리고 실제로 선생님이 이거를 말려요. 말리고 선생님 말 들어. 제발 내 말 믿어줘. 제발 그냥 이렇게 가고 네가 불안하면 잠줄여서 한두 시간 동안 그걸 더 하면 되잖아. 제발 이거 멈추지 말고 계속 가라고 설득을 시킨 학생 중에서 선생님 저한테 왜 그러셨어요? 한 학생 단 한 명도 없어요. 다 선생님 감사했어요 라고 해요. 선생님 자랑이 아니라 정말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수업을 듣고 안 듣고를 떠나서요. 제발 여러분 중하위권 학생들 요거 제발 하지만 제발 부탁입니다. 여러분 제발 부탁입니다. 그 시기에 해야 될 일은 제발 해주세요. 네. 그래서 이런 학생이 예전에 정말 대표적인 학생 한 명이 있었거든요. 제가 이게 이제 작년 수능이죠. 작년 수능이 마무리가 될 무렵에 요 D 학생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나한테 내년에 작년에 어떤 학생이 가장 가르치기 힘드셨어요? 라고 물어보면 난 주저없이 너라고 할 거야 라고 말할 정도로 정말 선생님이 힘들게 한 학생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도루마무 학생. 일주일에 한 번씩 상담을 합니다. 선생님 저 고민이 있어요. 그래? 와봐. 얘기를 해요. 결국은 커리를 하나 더 타겠다는 얘기. 오케이. 다음번에 선생님 제가 이걸 해보니까요. 이게 좀 뭐가 어떤 뭐 문제점이 있어서 이렇게 해봐야 되겠어요. 일단 초반이니까 쌤도 초반에 오케이 합니다. 뭐가 맞을지 정말 모르는 거니까요. 오케이 해봐. 뭐 계획은 다들 거창하잖아요. 오케이. 계속 이런 식으로 하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 너 뭐하니? 이렇게 된 거죠. 너 뭐하니? 이래서 확통은 언제 공부할 거니? 공통 과목만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중간이 넘어가고 있는데 계속 그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학생 같은 경우는 그래서 마지막에 앞부분 개념은 엄청 많은데 뒷부분 아까 말씀드린 그 적분 안 돼 있는 학생이 이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이 학생 같은 경우는 계속 중간중간에 그래도 확인을 해줘야 돼요. 너 와봐. 요새 뭐 해? 공부 뭐 하고 있어? 어디까지 했어? 너 다음 주까지는 어디까지 해놔? 다음 주에 만나서 너 어디까지 돼 있어? 거기까지 너 이번 주에 여기까지 하기로 했는데 여기까지면 아직 너무 느려. 더 여기까지 가야 돼. 중간중간에 계속 점검을 하는 역할이 필요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장기적인 계획을 잡긴 잡되 중간에 계속 선생님이 개입을 해서 잘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는 역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글쎄요. 이 점수가 학생에 따라서 뭐 저 점수 맞았어?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학생한테는 이게 뭔지 아세요? 3점짜리, 2점짜리 다 맞고 확통 객관식 다 맞고 60점 떴어요. 이 친구한테 60점은요. 본인이 생각했던 수능 처음 공부 시작할 때 목표했던 점수보다 훨씬 오른 점수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결국 이제 잡들이를 해가지고 마무리를 잘 하기. 근데 영어가 79 뭐 이러겠는데 여기까지는 뭐 무시하기로 하고. 네, 여튼 그렇게 해서 그래도 마무리가 잘 된 학생이 있고요. 이 부분 조금만 좀 잘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 마지막에 아까 쓰여 있는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여러분 계산 연습하셔야 돼요. 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도요. 요즘에 계산이 자꾸 복잡해지면서 틀리지 말아야 될 문제에서 계산 실수가 종종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 걸 보면 어느 정도 문제풀이 시작해서 시까지 다 세우고 시간이 없으니까 답 정도는 그냥 답 보고 체크하고 이런 학생들이 좀 많은데 끝까지 풀이를 다 하셔서 답을 내는 것까지가 문제풀이의 끝입니다. 그래서 계산 연습 꼭 하셔야 돼요. 특히 미적분 하시는 분들 더더욱 계산 연습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시기별로 진도를 어떻게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면서 선생님 수업은 요 커리대로 진행을 할 거예요. 일단 고3하고 N수 나눠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고3 학생들 같은 경우는 선생님 당부드리고 싶은 게 내신이 걸려 있다 보니까 너무 선택 과목에만 집중을 많이 하세요. 미적이나 확통이나 이제 이런 선택 과목에 너무 집중을 많이 하시는데 물론 내신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정말 중요한데요. 수원2 버리시면 안 돼요. 수원2를 너무 오랜 기간 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1, 2월부터 여러분 고3 학생들 특히 새로운 마음으로 갈 거야. 연고대 갈 거야.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통 과목을 다시 수능 개념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쭉 잘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선택 과목 같은 경우는 모르겠어요. 이제 이거는 지역마다 좀 다를 수 있고 학생들마다 개인적으로 차이가 좀 있겠으나 보통 이제 선택 과목 같은 경우는 고3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내신이기 때문에 아직 안 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물론 학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거의 처음일 가능성이 높단 말이죠. 아니면 이제 엄마의 등살로 선행을 좀 했으나 거의 안 한 거나 다름없는 상태인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아예 처음 기본 개념부터 시작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단원마다 필수적으로 나오는 필수 유형들 있잖아요. 이런 거 정도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3월부터 6월까지는 이제 정확히는 7월 중순까지죠. 이때까지는 여러분들 이제 내신 대비하시느라 바쁘실 거예요. 근데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건 내신 대비 정말 좋아요. 여러분 수시로 학교 가셔야 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다? 공통 과목 절대 버리지 마세요. 3월에 이제 윈터 열심히 하시고 나서 3월에 개학을 딱 하는 순간부터 수원2 잠시 미뤄두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거 안 돼요. 왜냐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중간고사 끝나고 기말고사 사이에 텀이 별로 없어요. 텀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나한테는 내신이 정말 중요하니까 일단 먼저 뭐 확통이든 미적이든 막 출발하고 나서 중간하고 기말고사 사이쯤 그때 언젠가에 수원2 좀 확 정리해야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 시간이 잘 안 나요. 여러분들 해보시면 아세요. 그 시간이 잘 안 나기 때문에 완전 우리가 얘기하는 내신 기간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험 시작하기 한 2주 전? 그 전까지는, 2주가 되기 전까지는 수, 원, 투 공통 과목 계속 공부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 같은 경우는요, 공통 과목 수업이 1, 2월에 마무리가 안 돼요. 그 방대한 수원2를 어떻게 1, 2월 2개월 만에 마무리를 합니까? 당연히 못하고요. 여러분들 가시는 3월, 4월까지는 공통 과목 갖고 가요. 갖고 가고 그리고 나서 이제 선택 과목이 중요하니까 그 시점에는 이제 내신 대비하시라고 공통 과목은 잠시 쉽니다. 잠시 쉬고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기말 대비하시고 뭐 하시고 나서 그리고 이제 또 남는 시간에 수원2 진도 쭉 나가고 그래서 1월부터 여러분들이 여름방학 하시기 전까지 내신 2주 전을 제외하고는 계속 수원2는 진행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근데 이것도 착각하시는 게 있는데요. 선생님 저는요 그냥 혼자 공부할래요. 뭐 이런 학생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자기주도가 잘 된 학생은 전혀 상관없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시험과 시험 사이 그 작은 텀 자체도 그냥 본인 스스로에게 맡겨두면 잘 안 하게 될걸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자기 주도가 안 되는 학생들의 경우는 수업을 듣는 게 맞지 않나. 꼭 제 수업이 아니더라도 어떻게든 수업을 듣는 게 낫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쭉 가시다가요. 7월 되면서부터는 이제 과목마다 단원마다 여러분들 약점을 가지고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 약점 체크하시는 거, 그리고 고난도 심화 문제도 풀이를 해야 될 거고요. 엔제, 이때 엔제가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9월 초부터 여러분 수능 보시는 직전까지는 파이널 모의고사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매주 모의고사 하나씩 진행하는, 딱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N수 학생들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르죠. 보통 이제 N수 학생들 같은 경우는 1, 2월 좀 나는 이번 수능이 너무 망했어 이러면 1월부터 나는 재수를 할 거야 시작하시는 학생도 있지만, 대부분 학생들 같은 경우는 3월부터 시작을 하시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1, 2월은 보통 이제 특강을 많이 들으실 거고, 3월부터는 이제 공통 과목 들어갑니다. 그래서 공통 과목 수원 2, 수능 개념 완성, 그리고 기출 분석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5, 6월에는 공통 과목 그대로 가져가는데, 이제 개념은 이때 완성이 어느 정도 돼 있으니까 기출 변형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선택 과목, 리딩 문제풀이인 거죠. 선택 과목에서 다시 이제 수능 개념 시작이 됩니다. 일단 공통 과목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공통 과목 먼저 잡고 그 다음 선택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3과 동일하게 7월부터는 약점 체크, 엔제 시작하고 9월부터 파이널 모의고사에서 마무리가 되는 식으로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일반적이지 않을까. 저는 이게 시기별 진도를 대부분의 학생들이 다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선생님 수업을 듣지 않는 외부 학생들이 종종 상담을 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들어보면 좀 깜짝 놀래요. 이런 걸 알려주면 몰랐어요 뭐 이런 경우도 있어가지고, 그런 학생들이 있을까봐 더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네. 일단 선생님이 생각하기에는 OT를 눌렀다라는 건 궁금하니까 누르지 않았을까요? 네. 그래서 선생님 수업이 어떤 수업인가요? 뭐 이런 질문을 좀 많이 하실 텐데요. 선생님이 어떤 수업을 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들었던 질문 첫 번째, 어떤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하시나요? 이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일단 선생님 수업 같은 경우는 올해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2등급부터 6등급 정도의 학생들이 있었어요. 전체 2에서 6등급, 뭐 7등급까지 있긴 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수능에서는 1등급까지 나왔는데, 일단 처음 들어왔을 때 등급을 말씀드리면 2에서 한 6등급 정도의 학생들, 가장 많은 등급대가 3에서 5등급 학생들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중위권 정도의 학생들이 들으면 딱 좋을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중상이든 중하든 그건 상관없어요. 중위권 기준으로 중상이나 중하 정도, 2에서 6등급 사이에 들어간 단가요 그러면? 아무튼 실제 그랬으니까 그런 수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것은 뭐냐면, 예전에 선생님 수업을 들었던 수강생 중에 한 명, 아까 말씀드린 예견된 재수생이었다는 학생, 그 학생이 이제 학원에서 1년에 2번 정도 강의평가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강의평가에서 선생님 관련 좋았던 점을 쫙 쓴 거예요. 1번부터 9번까지. 그거를 원장님이 정리를 하셔가지고 선생님한테 카톡을 보낸 거를 선생님이 다시 확대를 좀 시켰는데 보일지 모르겠어요. 일단 어쨌든 제 소개니까 좀 낯간지럽지만 읽어보긴 할게요. 근데 이게 사실 맞는 말이어가지고 일단 선생님께서 수학 공부뿐만 아니라 생활습관, 타과목 공부, 총 공부 시간, 집안 사정 등 수학 외의 모든 부분들도 세심하게 살펴주셔서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음. 2. 선생님께서 굉장히 꼼꼼하셔서 숙제를 안 해갈 수 없었음. 외부 자극이 있어 열심히 하는 편인데 아무리 밀린 숙제도 낼 때까지 관리해 주심. 이건 이제 도끼로 하는 거고요. 3번 개인 클리닉 시간 때 정말 친절하게 질의응답 해주심. 이제 너무 어처구니 없는 질문 할 때는 마냥 친절하진 않을 것 같고요. 그럼 4번 다양한 학생들을 가르치서 그런지 수학 공부 관련해서 질문할 때 문제점을 정확히 찾아내고 해결법을 알려주심. 지금 당장 가시적인 성과가 안 나타날 수 있어도 이 방법이 맞다고 독려해주심. 5번 수업 시작 전 수업 생활을 보내면서 이 시기에는 이래서 힘들다. 하지만 이런 마음으로 계속 해야 된다 등 전반적인 조언이 많이 도움이 됩니다. 약간 수업 전에요. 약간 학교로 치면은 조회 시간 같은 느낌이 한 3분 정도 있어요. 그거 얘기하는 것 같거든요. 6번 반드시 알아야 하는 주요 개념이나 생각의 흐름을 따로 강조해 주셔서 필기하고 복습하기 편함. 7번 문제풀이가 굉장히 논리적이고 깔끔해서 생각의 흐름을 배우고 체화하기 좋음.
8번 학생 스스로 생각하고 답변하게 유도해 주시고 칭찬도 많이 해주셔서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됨. 9번 선생님께서 굉장히 철저하셔서 믿고 따라갈 수 있음. 요 정도 9가지만 읽어보셔도 대충 어떤 느낌이신지 아실 것 같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이 수강 평가를 보고 수강 후기를 보고 이거는 선생님이 나중에 고이 선생님 수업에 대해서 뭔가 설명을 할 일이 생겼을 때 요걸 가지고 설명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얘기가 좀 길어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선생님은 수업을 어디서 어떻게 언제 하십니까? 이게 궁금하실 수 있겠죠? 자, 이제 하나씩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요, 일단 수학 1, 2 수능 개념 완성 정규반입니다. 1월 초부터 바로 출발을 하고요. 수업 시간은 수요일 6시 반부터 10시까지 주 1회 수업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위권 대상의 수업이고요. 아예 수원2를 기본 개념까지는 아니고요. 우리 완전 걸음마 하듯이 이런 기본 개념까지는 아니고. 근데 수능 개념을 나가긴 하는데 종종 올해의 경우는 기본 개념도 다 마무리가 안 된 상태에서 들어온 학생도 좀 덜어 있었어요. 이제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지금 기본 개념 영상을 찍어둔 게 있어서 그거를 미리 시청을 하고 그 다음에 수업을 들어올 수 있게 안내를 했더니 그래도 잘 따라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클리닉 진행이라고 써 있는데요. 잠시 요 얘기 죄송해요. 이거 하던 거 좀 이어서 좀 말씀드릴게요. 수능 개념만 하는 건 아니고 거기에 이제 들어가 있는 지금까지 기출 문제들 중에서 지금 매년 계속 업그레이드 되고 있는 중인데요. 기출 문제들 중에서 이제 이 개념하고 이어서 풀기 좋은 문제들 위주로, 그러니까 개념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풀 수 있는 기출 문제들 위주로 진행을 할 예정이고, 여기에 이제 최근 기출들, 최근 이제 올해 기출, 작년 기출, 재작년 기출까지는 문제가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클리닉 진행이라고 써 있는데, 클리닉은 이제 주 1회 정도 아마 될 것 같고요. 일단 학생들이 낸 과제에 대해서 클리닉이 진행이 되는 건데, 일단 숙제는 다 걷어가고 그 숙제 걷은 부분에 대해서 검사는 철저하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조교가 다 정리를 해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질문들은요, 선생님이 다시 영상을 찍어서 제공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자기가 질문이었던 문제들을 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고쳐보시고, 그리고 끝나는 거 아니죠. 다시 내야 됩니다. 다시 내셔서 선생님 영상을 보고 다시 고쳤다라는 거 검사 받으신 후에 선생님 저는 공통 질문 외에도 질문이 있는데요 하는 학생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학생들 위주로 주 1회 정도 시간을 같이 정해서 클리닉 진행을 합니다. 이제 클리닉 진행은 뭐 클리닉이기도 한데요. 종종 이제 문제풀이하고 상관없이 상담하고 싶어서 오는 친구들도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도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철저한 숙제 관리, 이거는 너무 중요한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과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매년 지금 워크북은 진화가 되고 있어요.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는데, 이제 25학년도 커리에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돼서요. 이제 보통은 이제 수업 시간에 나갔던 문제들에 대한 복습 시트를 다 워크북에 넣어서 드리는데, 그냥 다시 풀어봐 라고 했더니 학생들이 좀 풀이 방법이 좀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해야 될까요? 복습하는 게 물론 이제 선생님 따라서 열심히 해주는 친구들이 많지만 그 조금 더 체계적으로 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서 문제 안에 가이드라인을 좀 제시하는 그런 얘기들을 좀 넣을 예정이거든요. 그리고 그 기출에 대해서 유사 문제 넣어서 그 유사 문제를 어떻게 여러분들이 사고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안내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막연히 그냥 문제 풀어서 내라기보담도 여러분들이 문제를 수업 시간에 풀었던 거를 체화할 수 있게끔 최대한 워크북 안에서 해결할 수 있게 해보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작년보다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미적분이죠. 미적분 개념 완성반 정규반입니다. 이것도 1월 초부터 출발하고요. 금요일 날 6시 반부터 10시까지. 네. 주 1회고요. 미적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특히 고3 학생들 같은 경우는 아예 개념이 무인 상태인 학생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개념이 아예 처음이거나 아니면 엄마 등살에 선행을 하긴 했지만
모르는 거랑 똑같아요. 이런 학생들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 학생들 위주의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기본 개념 나가고 필수 유형 정리하고 나서 1, 2월 동안 기본 개념 완성하고 3월부터는 이제 다시 한번 개념을 다시 한번 살피면서 기출 문제 이제 들어가요. 수능이나 모의고사 기출 들어가면서 이제 우리가 푸는 내신 문제들도 사실은 다 기출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내신과 수능이 동시에 대비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찬가지 클리닉 진행하고요. 마지막으로 확률과 통계 개념 완성 특강반입니다. 이거는 계속 진행이 되는 바는 아니고요. 1월하고 2월 동안 2달 동안만 특강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이것도 1월 초 출발, 월요일 1시 반부터 5시까지 주 1회 진행입니다. 아이고, 확통인데. 죄송합니다. 확통이 처음이거나 선행을 했지만 마찬가지 정리되지 않은 학생, 확통 기념 개념, 필수 유형. 근데 확통반 같은 경우는요, 계속 정규반처럼 끌고 가는 커리가 아니기 때문에 기본 개념이랑 필수 유형 빨리 치고요. 한 마지막에 2주 정도는 모의고사나 수능 기출을 같이 진행을 좀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까지 해서 마무리를 해야 여러분들 좀 더 많이 얻어가실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마찬가지로 클리닉 진행합니다. 네, 올라온 영상 외에도 궁금하신 부분 있으면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생 개인 채널이 있어요. 들어가시면 문지연 수학이라고 치시면 이런 채널이 나올 거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동영상을 딱 누르시면은 동영상이 쫙 나오는데요. 이게 이제 뭐냐면 최근 올 한 해 봤던 모의고사 기출 해설 영상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입맛대로 눌러서 시청을 하신 다음에 어떤 양반이구나 판단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외에 궁금하신 부분 있으면요. 쌤한테 개별적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욕만 안 하시면 됩니다. 욕은 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면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개해드린 수업은 러셀 중계에서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궁금하신 부분 있으면 아까 선생님이 소개해드린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든가 아니면 러셀 중계 측으로 연락 주시면은 친절하게 안내해드릴 겁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